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오늘 첫 번째 연구 과제는 뭘 꼽아오셨어요? 보궐선거에 참패한 여당 내 파열음이 크네요. 포문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열었죠. 네. 이들은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적극 의견을 내지 못한 점에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상황인 거고. 예, 그러자 친문 강성 지지층에서 주말 동안 융단 폭격처럼 비난을 쏟아냈고요. 이들은 초선 의원들은 예상했지만 조소와 비아냥이 아프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야권에서는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화제네요. 네. 국민의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승리라고 한 안 대표를 두고 건방지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제 전 위원장이신 거잖아요. 예, 물러나면서 나간 상태인데도 안철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밝힌 분명히 거예요. 또 밝혀 나간 거네요. 자, 참 이게 연구할 게 분석할 게 많은 아침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일단 흐름을 쭉 보면은 네. 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들의 총사퇴,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나왔는데 네. 이제 도종환 의원도 친문의 핵심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패배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당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긴급하게 초선들이 한 90여 명 됩니다. 네. 그래서 한 50명이 모였어요. 긴급하게 당일날 돌렸는데 꽤 많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먼저 이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이 5명이 일종의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5명이 발표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80여 명의 초선이 먼저 이제 하나의 입장문을 내고 예. 그 중에 2030 5명이 또 따로 한번 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예, 있었던 예. 건데 이제 주목을 받은 것은 이 5명인데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를 언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영린 같은 부분이었던 그렇죠. 그 조국 부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됐다. 이거를 직접 언급을 하니까 네.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이제 옹호하는 분들,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비난을 쏟아냈고 전화번호로 돌렸어요. 이 자기들끼리.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거니까 여기다 문자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을 받은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조국이라는 분이 이제 조국 장관이라는 분이 사실상 이제 그 서초동 집회 재작년에 벌어졌을 때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왔거든요.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일체가 된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조국.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곧 노무현과 문재인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서초동 촛불 촛불 집회에 나왔던 그분들 사이에는 삼위일체론 같은 게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삼일체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이제 11일 날 어제 저 2차 입장문을 내 가지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개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초선 5인방의 5인방이. 2차 입장문이 예, 어제 예. 나왔죠.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개혁을 잘 못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당내 내홍이 지금 커지고 있고 네. 지금 전당대회를 원래 안 열고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대표를 뽑는 걸로. 왜냐하면 전당대회 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지지자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다음 지도부도 그 이제 친문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전당대회 열어서 최고위원들 뽑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죠. 어제 결정이 예, 예. 난 거죠. 자, 이제 민주당 상황이 그렇고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여기는 뭐 대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도 초선들이 입장문을 냈고 예.
뭐 좀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중도보수 대통합이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당에서 좀 내부 검토를 해보자. 좀 시간을 지금 끌고 있고 국민의힘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반응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까지 얽히면서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긴 쪽에서도 지금 이거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이제 대통합 문제가 제일 큰 예. 뭐 문제인 것 같고 예.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대통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예. 말도 좀 보수 보탰고. 자강론이 중요하지 지금 이거 지금 통합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번에 통합했다고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또 선을 강하게 긋고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대통합의 흐름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한 흐름은 이제 국민의힘 초선들이 TK당 특정 지역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오히려 민주당 초선보다 더 먼저 냈잖아요. 김정은 기자. 그게 이제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로 가장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게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김정은 기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단번이 그냥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쓴소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저 이게 떠나는 사람의 푸념만으로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보셨어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더 있을 수가 없었다. 내 면전에 대고 언제 나가냐 묻는 중진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도 떠밀리듯 나가는 데 대한 속상함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아쉬움으로도 읽히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는 건 맞지만 특별히 막 잡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들리네요. 사실 내부에서는 재추대론이 없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일단은 1차적인 고민일 텐데 적어도 경쟁 후보 쪽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붙는 그런 국면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전략일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선택이 좀 주목되고요. 민주당 상황도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뭐 저도 선거 전에 민주당의 한 초선을 만나봤었는데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 총재나 당 대표의 권한에 짓눌려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이렇게 친문 강성 지지층의 여론몰이에 눌려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언급하는 것과 예. 사실 속내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목소리 묻혀지면은 이제 당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뻔히 짐작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당내 논의 또 여론 지형 변화사에서 고민하는 의원들 많을 텐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을 때는 역대 선거의 표심이 어디를 향했는지는 한번 그 당이 성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그 초선 5인방 중에 한 명 장철민 의원 인터뷰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2부에는 여야 중진들 나오는 7선 클래스도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 우리는 다음 주제 넘어가죠. 새로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합니다. 서울형 거리두기요? 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오늘 설명할 예정인데요. 네. 정부가 영업을 일괄 규제하는 유흥시설 그 6개 업종을 세분화해서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식당과 카페는 기존대로 밤 10시에 문을 닫되 주점은 뭐 밤 11시까지, 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자정까지도 영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안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시가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혈전 생성 논란으로 잠시 보류됐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오늘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30세 미만 젊은 층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역시 굵직한 얘기가 많아요. 김준우 기자. 예. 서울은 방역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게 중앙정부하고 다르게 지자체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죠. 예, 상관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이제 서울시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서울시장이 논의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어찌됐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업종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른데 이를테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해야지 이거 10시에 닫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좀 더 일찍 땡겨서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 달리하겠다. 다 달리하겠다. 적용을.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첫 행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일종의 차별화, 정부와 차별화, 선긋기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지금 너무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좀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예. 뭐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이걸 업종별로 세분화하겠다는 취지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예. 4차 대유행 초기라서 예. 정말 서울 시민들이 민심이 많이 지지할지 이건 좀 아리송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일주일 동안 5번, 7번 중에 5번이 600명대가 넘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평균이 611명인데요. 그럼 2.5단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400명, 500명이면 2.5단계거든요. 기준대로 하면 이미 갔었어야 돼요.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방역 당국도 못 올린 거예요. 그거를 핀셋 지금. 방역으로 지금 일단 예. 멈춘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울시장한테 비난이 다 쏠릴 것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인데요. 김정훈 기자. 네네. 유럽에서 발생한 이 혈전 환자들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 맞다 이렇게 결론은 났어요. 다만 25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안 맞았을 때 생기는 이 문제보다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맞기로 한 거죠? 산술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죠. 이 부작용을 인정하긴 한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이 백신을 포기했을 때, 그랬을 때 감염자가 확산되고 그로 인한 더 큰 참사는 막을 수가 있다. 백신으로. 예. 그래서 그 백신의 효용은 인정하되 백신을 다만 그 부작용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재개하면서도 혈전 생성 가능성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그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하는 안 맞춥니다 한 이유는 예. 30세 같은 경우에는 득실을 따져봤을 때 안 맞는 게 더 득이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점들이 있고요. 아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서울형 그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정 사이에 충돌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뭐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서울시를 통해서 아마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뭐 근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모델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대리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만으로는 남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시정을 이끌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하나하나가 이제 대선의 평가표가 될 겁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가 아마 그 첫 기준이 될 듯한데 그런 만큼 새로 정책을 구현하더라도 더 철저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